조선시대 학자 김정희 하면 추사체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를 단지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낸 서예가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추사는 분명 시서화에 뛰어났다. 하지만 그만큼 금석학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학자였다. 또한 고증학, 경학, 불교에 이르기까지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추사 김정희. 그는 노력하는 천재였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구했고 끊임없이 연구했다. 옛것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학문을 창조해내는 데 몰두했던 선구자. 추사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은 조선은 물론 청나라에도 반향을 일으키는 거대한 흐름이 된다. 바닷물이 가장 깊게 들어와 있는 내포 지방 충남 예산. 잔잔한 물과 부드러운 산세를 품은 이곳은 예로부터 빼어난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가 근간을 이루는 문향의 고장이다. 시대를 풍미한 걸출한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땅. 그곳엔 추사 김정희의 고택이 있다. 경주 김씨 월송이 집안의 시골집인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추사. 고택 곳곳엔 그의 향기를 담은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우리 추사쌤의 글씨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련에 나타나 있어요. 이 주련이라는 것은 기둥주자 걸련자에서 주련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련들은 왜 그러냐면 그 집안의 사상이나 이념 같은 거를 이런 걸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주련들은 하나가 한 작품이 아니고 한 쌍이 한 작품씩을 이룬다고 보면 됩니다. 글쓰는 재주가 비범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평생 글쓰기를 연마했던 추사. 그가 남긴 주련들에서 추사의 학문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 추사 김정희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었다. 초정 박제가도 그 중에 한 사람. 북학파의 대가 박제가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어느 봄날 시작됐다. 월송위궁 대문에 걸린 입춘첩을 보고 박제가는 가던 걸음을 멈췄다. 감탄을 금치 못했던 그는 글의 내력에 궁금해 집 안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추사의 아버지로부터 글을 쓴 사람이 6살의 김정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는다. 아이의 비상한 재능을 알아본 박제가는 스승을 자처한다. 운명적으로 사제의 인연을 맺은 박제가와 김정희. 추사는 스승 박제가를 통해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과 학문 세계를 일찍부터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오랑캐로만 여겨졌던 청나라가 미개한 나라가 아닌 배워야 할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박제가는 중국에 2번 다녀온 그런 사람으로서 중국의 그 실용성, 실용주의, 합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예찬하고
굉장히 그 조선에도 그런 걸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사가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24세 때 추사가 스스로 이제 연경에 가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는데 이때 아마 박제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제가는 추사가 그 글로벌 지식인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 초석을 놓아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사가 24살이 되던 해 동지 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 연경에 가게 된다. 꿈 많은 소년 시절부터 동경했던 청나라. 추사는 책으로만 접했던 중국의 학자들을 직접 만났다. 필담을 나누면서 학문을 공유했다.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추사는 당대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석학, 완원과 옹방강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조선에서 온 젊은 학자가 마음껏 자신의 학문을 펼 수 있도록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준다. 완원은 추사에게 학문하는 방식, 그래서 철저하게 고증해서 학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학문하는 그런 어떤 그 철저한 학문의 방식을 좀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옹방강에게는 옛날 것을 좋아하는 호고에 대한 어떤 그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추사의 해박함과 열정에 놀란 중국의 학자들은 많은 책과 글씨 그리고 귀중한 탁본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얻은 자료들은 후에 추사가 금속학과 고증학을 연구하는 토대가 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행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그중 하나가 김정희의 아호다. 자신의 상황과 심정에 따라 아호를 즐겨지었던 김정희는 100여 개가 넘는 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추사. 또 다른 하나는 사제의 연을 맺은 완원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지은 완당이다. 30대 이후 김정희는 추사보다 완당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된다. 귀국 후 김정희는 열정적으로 학문 연구에 매진했다. 활짝 만개한 청조 고증학의 성과를 직접 보고 익힌 것이 자극제가 됐기 때문이다. 자신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학문의 길이 경학과 고증학, 금석학에 있다는 확신도 세울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추사는 연경학계와의 교류를 이어갔다. 엄청난 양의 책과 탁본 그리고 서화가 연경으로부터 들어왔고 추사는 추사대로 조선의 자료를 보냈다. 또한 추사는 편지를 통해 완원과 옹방강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청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두 사람의 스승은 조목조목 추사의 학문적 갈증을 풀어주었다. 이 편지는 옹방강이 1816년에 추사 선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추사 선생과 옹방강의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추사 선생이 나이도 젊고 재주도 뛰어나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같이 이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추사 선생이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길이 멀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게 해서 안타깝다 하는 말도 나오고요. 옹방강의 입장에서는 이 젊은 조선의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직접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편지에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옹방강은 죽을 때까지 계속 편지를 통해서 이런